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레나 존스 작가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아냈던 천재 소녀 탐정 에거사 오들리. 이번에는 런던의 유명 박물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과연 에거사는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두 번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2장. 현장 실습. 문지기 조합에서 관리하는 지하 통로에 가려면 먼저 서펜타인 호수 옆에 있는 쇠창살을 열어야 했다. 나는 짧은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 쇠창살에 도착해 아빠의 열쇠 뭉치를 끄집어내 맞는 것을 골랐다. 하지만 열쇠는 자물쇠 구멍에 잘 맞지도, 잘 돌아가지도 않았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슬로 축축해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쩌지? 그때 머릿속에서 벨기에 억양이 섞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에르클 푸아로였다. 브니, 베네이, 이봐, 마드모아젤 오들로, 우리 고작 작은 자물쇠 하나로 기죽을 순 없잖아. 네스파, 앤, 이스트시 파스, 안 그래? 푸아로는 소설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이지만 내게는 영감을 주는 존재다. 그는 사건이 풀리지 않거나 곤혹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 내게 조언을 해주곤 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왜 열쇠가 안 돌아가겠는가? 아마 뭔가 껴있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일어나서 자물쇠를 살폈다. 그럼 그렇지. 안쪽에 소리피 끼어 있었다. 엄지와 검지로 집게를 만들어 작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시 열쇠를 돌려보았다. 이번에는 돌아갔다. 나는 쇠창살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끌어당겼다. 그러다 문득 이 기분 나쁘고 축축한 통로에 왔을 때가 떠올라 몸을 떨었다. 그때 터널은 독성 있는 붉은색 점액질로 가득했고 리암과 나는 유해가스를 차단하려고 얼굴 가리개까지 써야 했다. 이제 그 냄새나는 점액질은 없지만 공기는 여전히 쾌적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헤드랜턴을 꺼내 켜고는 머리에 둘렀다. 밝은 불빛이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을 비췄다. 쓰러져가는 벽돌 지붕은 열쇠 살 평균 키인 내게도 너무 낮았고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몸을 잔뜩 구부려야 했다. 나는 한숨을 푹 쉬고는 긴 터널을 불편한 자세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터널이 아래쪽으로 뻗어 있어서 점점 더 땅속 깊숙이 내려가고 있었다. 머리 위로 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천장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은 애써 피했다. 손바닥과 손가락 관절이 계속해서 돌과 벽돌에 긁혔고 이상한 각도로 머리를 계속 굽혀야 해서 목도 몹시 아팠다. 오래 쭈그리고 있어 아픈 다리 근육을 풀어주려면 자주 걸음을 멈춰야 해서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 나는 길이 넓어지기가 무섭게 수면 아래에 있다 위로 올라온 것처럼 숨을 크게 헐떡였다. 내 모습에 웃음이 났다. 터널을 오는 내내 긴장돼서 숨을 참는 바람에 더 힘들었던 거다. 나는 등을 쫙 펴고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2단계, 성공. 동굴 저쪽에 옛 성터의 입구처럼 대갈못이 여럿 박힌 철문이 있었다. 녹슨 문은 주변 벽돌에 묻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이제 다음 열쇠를 꺼낼 차례였다. 돌리베이라 교수에게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열쇠였다. 나는 목에 걸린 은색 체인을 꺼내 큰 열쇠를 자물통에 밀어 넣었다. 엄마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서인지 비밀의 문을 밀어 여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다. 열쇠를 사용하는 동안은 엄마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다. 자물쇠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며 열렸다. 나는 헤드랜턴을 땅에 내려놓고 문을 조금 열어 주변에 경비원이 있는지 살핀 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끌어당겼다. 터널 출입이 이렇게나 쉽다니. 문지기 조합은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고급스러운 붉은 카페트 위 깔린 밝고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200~300m쯤 걸어가자 카페트 위 돌로 바뀌며 자전거 보관대가 나타났다. 수백 대의 자전거가 있었다. 최첨단 산악자전거부터 험한 길을 달리는 오프로드용 자전거와 낡고 구식인 모델들까지 없는 게 없었다. 터널이 너무나 길어서 조합원들은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이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 잠시 상상해 보았다. 크고 조작하기 힘든 검은색 산악용 자전거는 검은 양복을 입은 아주 근엄한 남자가 타면 어울릴 것 같았다. 또 생기 넘치는 바비 인형 타입의 분홍색 자전거도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아이가 타던 것을 빌려왔으리라는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어떤 자전거를 고를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리 엄마의 것이었던 바구니 달린 하늘색 자전거였다. 돌리베이라 교수는 나를 위해 그 자전거를 항상 여기 놔두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 2번이나 보관대를 살펴봤지만 없었다. 누가 가져가 버린 걸까? 아니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나? 나중에 돌리베이라 교수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엄마의 일부가 없어진 듯 허전하고 가슴이 아렸다. 그냥 자전거일 뿐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엄마의 자전거 대신 다른 걸 고르려니 꼭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냥 걷기로 했다. 터널을 걷던 나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 조금씩 속도를 높여갔고 중앙 터널을 지날 때는 꽤 빠른 속도로 달렸다. 문지기들이 여러 해 동안 사용해서인지 바닥은 달리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침내 터널 오른편에 대형 박물관 표지판이 붙은 더 작은 통로가 나타났다. 그쪽으로 몸을 돌리자 곧 사람 키만 한 쇠문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비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짧은 돌계단 아래에 내 흉측한 비옷을 쑤셔 넣었다.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한 번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는 위쪽으로 가는 긴 계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덕에 수월하게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여름 내내 운동을 많이 해서 요즘 내 몸 상태는 아주 좋았다. 금세 1층이라고 추측되는 장소에 도착했다. 문에 붙은 창문이 때에 찌들어 있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손으로 창문을 닫고 보니 이곳이 큰 복도 밖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 박물관 본관을 쉽게 찾아갔다. 3단계 성공. 아빠가 수년에 걸쳐 여러 전시회에 데리고 다녀준 덕분에 대형 박물관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간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출입구로 걸어갔다. 문을 통과하며 공책과 펜을 꺼낸 뒤 마치 전시물을 메모하는 것처럼 첫 번째 진열장 앞에 자세를 취하고 섰다. 만약 들키면 그럴싸하게 둘러대야 했다. 미리 계획을 촘촘히 짜뒀는데도 가까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들켰구나 싶어 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라진 작품이 점토잔이란 말이죠? 말하는 사람을 슬쩍 쳐다보았다. 연한 갈색 머리를 뒤로 올려 묶은 여성 경찰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경찰과 대화하는 사람은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른 35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둥근 안경을 계속 콧등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긴장한 탓인지 남자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불안해 보이는 태도와 비싸 보이는 양복의 조합으로 보아 그는 박물관의 상급 관리자인 듯했다. 자신의 부하가 일하다 죽은 거라면 저렇게 괴로워하는 게 당연했다. 그런 사건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걸 훔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죠? 이걸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것 말입니다. 나도 뭔지 보려고 머리를 내밀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사자 머리가 붙어있는 것 말씀인가요? 네, 저건 에트루스칸 도자기 중에서도 특히나 정교한 작품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지요. 없어진 점토잔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점토잔을 가져가겠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다른 작품으로 오해했다면 혹시나 전 아직도 우리 직원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 일로 무척 힘드시겠지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도움을 주셔야 저희가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이, 너 어디서 왔니? 나는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가 남자 경찰관과 마주치고 말았다. 경찰이 인상을 썼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초짜 같은 실수였다. 앞에서 버리지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뒤를 확인하지 못했던 거였다. 아닌데요. 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장 실습을 하러 왔고 창고에서 외골격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사실 나는 그런 전시물이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을 살피며 허점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선 뭐 하고 있어? 경찰이 진열 상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 전시회도 알지 못했다. 슬쩍 건너다 보니 다산을 상징하는 동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아, 제가 오늘 현장 실습을 다 끝내서 과장님이 학교 숙제를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고대의 다산 기원 의식을 조사해 가야 하거든요. 얼른 나가라는 방송 못 들었어? 나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분명 누군가 너한테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경찰은 내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얼른 주제를 바꿔 경찰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용의주도하게 그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아 짜 맞추려고 노력했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많은 걸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단서는 발견했다. 걔 좋아하세요?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는 곧 결론을 내리고 말했다. 경찰의 눈빛이 환해졌다. 나도 걔 정말 좋아해. 우리 집에도 내 말이나 있어. 그가 뻐기듯 말했다. 아, 좋으시겠어요.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하세요. 경찰이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 치직 소리가 나더니 지시를 내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 나를 부르네. 이야, 얼른 내 물건 챙겨서 집에 가거라.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좀 늦게 내도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나갈 때 코트 꼭 챙겨가라. 경찰이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지켜보는 동안은 터널로 되돌아갈 수 없어서 일단 군소리 없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과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나는 이곳 역시 터널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하로 달려 내려갔다. 역시 아래쪽에 문이 있었다. 나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 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물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